정치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용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뭐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막판 타결에 좀 여지가 있을지, 물론 양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희는 6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내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드렸어요. 결국은 법사위원장 건인데 그동안 지금 뭐 사법부나 아니면 행정부나 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출신 최측근 2,000명이 넘는 검사들 중에서 이런 요직에 다 측근 검사들만 지금 앉힌 상태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다 검찰의 하부 조직처럼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까지 법사위원회까지 그렇게 장악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라도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박 2일 이제 워크숍을 다녀오고 나서 어쨌든 민생을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고유가, 고물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손실보상도 소급 적용하자고 얘기했고 검찰 수사권 분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개특위도 만들자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다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애초에 합의사항을 지켜서 가자. 이런 얘기까지 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협상하다 말고 지금 필리핀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건 초유의 일이거든요. 사실 그 정부를 이제 맡았으면 정부 여당이 누구보다 바빠야 될 분들입니다. 그럼 사실 저희 같은 야당에게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역으로 제안을 할 법도 한데 네. 여전히 여전히 야당 같고 야당은 여당 같은 거예요. 저희는 국민들 민생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것조차도 그러니까 여당에서 가져가라. 그렇게라도 해보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원내 대변인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필리핀 특사가 갈 때입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는 굉장히 놀란 상태이고 어쨌든 빨리 이걸 원구성 협상을 하자. 그럼 지금 어쨌든 의장도 없는 상태니까 의장이라도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최 의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참 양 의원님 말씀 듣고 있으면 기가 참 막힙니다. 그런데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 전통과 이 원칙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꼭 10여, 20여 년 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제1당은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우리 당 전신이었습니다. 2당은 민주당이었고 그때 1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하니까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통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장의 권한이 처음 법안을 상정하거나 국회 의사 일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기 직전에 마지막 심사숙고하는 자리가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검찰이나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은 법사위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한 의사진행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기로 한 것은 지난해 8월 달에 민주당이 스스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생도 급하고 모든 것이 급한데 세상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이 어긋나버리면 속도가 빠르면 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법 정책의 실패, 과거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가져왔던 폐해를 지금 전월세 대란 같은 데서 잘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명분이 부족 돌려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더 큰 혹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티격태격하지 말고 우리 당도 뭐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만. 네. 지금 정부가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떤 법안을 둘러싸고서 갈등할 때 이 헌법적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다투는 문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해도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결정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헌법적인 엄밀성을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국회가 만든 법 중에 위헌적인 법들이 많아서 한 해에 10건씩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국회라고 다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부도 우리 국회가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주당 때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입니다. 네. 그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판결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빨리 끝내서 법사위는 일단 다시 원래 약속을 주고 사개특위라든가 이런 문제, 다음에 검수완박의 입법에 맞추 보완 조치라든가 이런 문제, 또 수정 개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을 보고서 그대로 하자. 지금 서로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느냐 지금. 그런 국민적 여론도 많고 학계에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다 뒤바꾸는 일인데 그래서 공정하게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 민주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인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빨리 결론 내도록 하고 우리는 법사위를 해서 빨리 민생을 돌리자. 법사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최소한 어제에 대한 속도라든가 또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 과거에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요구했듯이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국회 협치 전통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원내대표가 간 것은 벌써 몇 주 전에 이제 그 외교 특사로서 필리핀 대통령의 지원을 방문해 간 것인데 지금 소통의 통로는 열려 있고 또 민주당이 이제 이미 결심한 만큼 조금 더 결심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주신다면 금방 회복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 제안을 해주신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가 지금 원도 안 열렸는데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110명 중에서 그리고 당의 지도부도 있고 원내 지도부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두고 특사를 원내대표가 갈 건입니까 지금?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필리핀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원구성 협상에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저희가 뜻한 대로 됐습니까? 저희는 반대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그 합의안에 대해서 110분의 모여가지고 의총에서 합의를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인까지 하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 합의안을 지금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 모든 6대 수사권을 다 분리하자고 얘기한 그걸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합의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조차도 정말 그걸 또 헌법재판소까지 갖다 붙인다? 도대체 국회의 의원들,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들은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고 나서 사개특위 보자라는 것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모든 판사들의 그 인사 권한들을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움켜쥐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된 사람들이 헌법재판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언제 결정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결정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기한에 빨리 대해서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헌법재판관을 10명을 갈아치울 예정이에요. 그렇게 일정에 다 돼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바뀔 예정이에요. 그 시간을 그 안에 될지 그 바깥에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마냥 왜 그걸 기다립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에 대한 최 의원 말씀도 네, 그건 우리 민주당께서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요. 그걸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빨리 해서 이 질고를 빨리 풀자는 것이고요. 다음에 원내대표라든가 사실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야말로 민주당의 주장에 그나마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역풍을 맞고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수당의 여당 대표로서 무엇인가 이 검수완박이 좀 법조계에서든 국민 여론이 참 비등했지만 그래도 여당 대표로서 협상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들 특히 정치인들을 선거 수사에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거, 그다음에 그 공직 사건을 제외하는 거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여야 의원들이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야합했구나라는 그런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걸 완전 다 뒤집고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수사권이라도 지키려 했는데 그것도 다 그게 사실 그 따져 보면은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고 우리 양당이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더구나 민주당이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정기국회가 되기 전에
이 사실 쟁점도 없습니다. 많이 논란됐기 때문에 양당이 헌법재판소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법사위를 이제 다시 원칙과 전통대로 아니 해서 원구성을 또 진정시키자. 언제까지 미루시려고 그래요? 이 이러면 안 되죠. 식물국회를 언제까지 만드시려고 헌법재판소 몇 달을 더 기다리시려고 아니 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법사위를 진행시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민주당의 선거법 결심 관련해서 문제죠. 얘기하신 거는 그걸 다 반영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요게 그 그리고 선거법 문제 이런 권선동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법까지 정말 다 포함해서 협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합의한 이런- 내용 자체가 선거법도 포함해서 다 하는 걸로 얘기가 됐던 그게 거고.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대반복 아니 그러니까요. 위반이니까 근데 좀 권성동 다음으로 원내대표께서 당신이 혼자서만 한 것도 아니고 110명의 의원들의 의원총회로 합의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국민을 국민들이 이기는 다 알고 예약회가 계시기 됐겠습니까? 때문에 네. 다음 주제로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지금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수순으로 지금 언론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금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현행 국회법상 위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네, 법에 대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장이 없을 때. 네. 그 의장도 이제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항목에 있습니다. 관련한 법의 제18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관행상으로 의장 권한대행을 해서 직무대행을 해서 의장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 소집을 요청을 한 거였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을 한 거였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예. 비슷한 전례가 18대 있었습니다. 지금 18대 국회의장은 이제 김형호 의장으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김진표 의장 내정자가 있듯이 예.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시에 김형호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후보는 한나라당만의 우리 당만의 여당만의 후보가 아니다. 다수당만의 후보가 아니다 때문에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돼서 이루어졌고요. 이 국회법 14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의장 직무대행의 권한은 임시 집회 공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이 없을 때는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간에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법이라는 게 절차법이 되어 놓으니까 이걸 위반해도 무슨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사로 어겨지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 전통과 원칙 이것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18대 국회 때 김영욱 국회의장 내정자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합의 원칙을 지키게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 이왕 돌려주기로 했고 그건 민주당도 그 전통과 원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 3개월 내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서 하면 되는 거고 빨리 이렇게 그 원칙과 전통을 되찾아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그 원론으로 조금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민주당은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왕보를 했고 원래 약속했던 대로 지금 사개특위 구성 또 그 헌재에 대한 제소 취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건 통 큰 양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양보가 아니고 1년 전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 큰 양보인 이유는 무엇이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좀 여쭤볼게요. 양 의원님 먼저 말씀. 저희 한독수 국무총리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총리 인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그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것도 사실 통과해 드렸고, 그러니까 같이 합의해 드렸고. 그리고 손실보상도 소급 적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53조나 추가 세수가 거친다는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야 합의해서 사실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계속 양보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국회에서 이 고유가, 고물가, 이 경제난 속에 주식은 끝없이 폭락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경제는 심리인데. 근데 대통령은 지금 밖에 나가서 나토 정상회담을 가서 외교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노동자들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양보를 하고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하다 말고 필리핀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디까지 저희 보고 하라는 얘기인 건지 그러면서 갑자기 헌법재판소를 지금 끌어들이세요. 네, 그래서 2달, 석 달을 그 국회, 식물국회를 계속 연장을 하자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분리돼 있습니다. 우리 입법기관이 해달라고 한다고 사법기관이 거기에 입만 맞춰갖고 해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입법기관은 거기에 미루지 말고 우리 역할을,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게 그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말씀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당히 참 나라가 위중합니다. 위중하고 우리 국회가 대통령이 소수 여당의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말을 뒤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미 지난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가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정부 내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토에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새로운 규범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호주 같은 나라들도 과거에 안미 경중이라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다가 지금 국제 질서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나라들이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있더라도 갔을 사안입니다. 이미 2년 정부에서 정해진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라는 안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독일 보십시오. 독일은 진보 정당입니다. 독일은 사민당과 녹색당이 지난 40년 동안 러시아에게 가스를 수입하고 그게 평화라고 유지하려고 했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데서 과거 정부가 정했던 그 방침대로 외교 노선대로 지금 나토 순방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외교적인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민주당도 정말 여당 했더니 딱 정당답지 못하고요. 그리고 원내대표의 필리핀 행은 마침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미 2주 전에 국가의 대표로 우리 한 필리핀 관계도 중요하죠. 아시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기로 했던 것이고 이미 절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어쨌거나 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상황이 엄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국회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문제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보고 빨리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정 끌자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우리 국회가 다 결정해도 다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헌법의 장치와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정부와 국회가 또 국회 정당끼리 다투는 문제가 생기면 한번 제3의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보자고 했던 게 헌법의 원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 미룰 문제도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이 유리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는 것이 민주당과 우리에게 다 서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참 30초 정도 더 들어볼게요. 나토에 가기로 한 게 작년하고 올해가 다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심각하게 바뀌고 올해 봄이었습니다. 있어요. 올해 봄. 올해 정의용 의장. 봄도요. 그 다음에 나토가 사실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에너지 전쟁까지 일어날 줄 몰랐고 지금은 신냉전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거를 시시각각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른 그런 국제 외교 정세 속에서 지난 정부에서 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그때 낸 결정이라고 그걸 갑니까?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 놀이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 댓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글로벌 12국가의 대통령이 이 외교 상황의 엄중함에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건지 그 걱정이 정말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웬 말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 변호당입니까?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사실 검사들 사실상 까놓고 말하면 정관예우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퇴직한 다음에 정관예우 받으려고 수사권 그렇게 여기까지 쥐고 있는 거 옛날 아닌가요? 이야기고요. 그걸 아니, 조국 그걸 장관한테 가지고 꽂힌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끝없이 끝까지 여기까지의 말을 이걸 짚고 이렇게 해서 붙들고 어떻게 국정이 검찰 안정되겠습니까? 변호당 자, 두 분 역할을 여기까지, 자처하시는지 네, 정말 민주당으로서의 지금 안타깝습니다. 채통과 말씀 여기까지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당으로서. 지금 언론에서 7월 1일 내일 모레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좀 극적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